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기소개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계시죠? 23일부터 접수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는 특정 교과목을 하나 잡아서 해도 되고 공부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 내용이 너무나 길면 안 되고 가능한 한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으로 얻어낸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통합, 융합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 나열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모두 다 적고 싶죠?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부에 있는 것은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또 자소서까지 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A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B, C, D로 이렇게 응용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A, B, C, D, E를 모두 200자씩 나열해 적고 이것이 마치 융합, 통합인 양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 풀기식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왜 풀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후에 또 그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전과 이후에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적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함수를 배웠다. 또 지수 로그를 배웠다. 더 나아가서 이과 학생들 기하 벡터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어느 부분을 유용하게 했는지까지 간다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 4번에는 왜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중심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전공 적합성에 관한 거라든지요. 또 사회성에 관한 거라든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어낸 결과물 혼자 사실 갖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을 남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의 최고는 협력, 교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닌가요? 지구상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협력과 교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협력과 교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읽어봤을 때 이 녀석은 협력과 교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교수님은 추상적인 용어로 한두 마디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자소서 평가 아닐까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두고 활동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를 두고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순 나열식은 곤란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이것을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이 활동을 한 이후에 이러한 내적 성숙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첫 번째 활동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이렇게 성숙하게 매력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문장을 매력적으로 써라라고 하는데 할 수 없으면 그냥 전운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솔한 내용을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가능한 한 첫 구조를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호기심을 갖고
교수님께서 읽어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으니 학교 선생님들께 또는 그 밖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조언을 얻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낯선 표현이 중간 마지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뚱맞게 첫 문장만 나오고 뒤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3번 여러분 꼭 갈등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눔 배려 협력은 어떠한 특정 봉사활동이나 또 여러분들의 학교 활동 속에서 얼마든지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어야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문제가 생길까? 왜 오해가 빚어질까? 그런데 그 오해가 빚어지는 모습은 나와 남과의 관계도 되지만 내가 나와의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명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적 갈등의 기로에 서서 기로죠. 갈림길에 서서 나는 내 내적 심정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3번에서는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4번 교사의 자질. 저는 이걸 정직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자질은 이거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은 아주 짧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강점과 활동 내용을 기술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자질이었으면 좋겠다 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왜 우리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하라. 참 쑥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배가 이렇게 써서 합격한 내용들을 구해서 읽어서 힌트를 얻어서 즉 패턴의 힌트죠.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만의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 구술 면접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면대면 수업을 구술 면접에서는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극히 소수의 학생, 예약된 학생들만 요즘에 이제 매일 1명 또는 2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를 기해서 이제 예약된 학생들이 서너 명 있는데 또 그 학생 외에도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고려해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